안녕하십니까. 유한타증권에서 금융 담당하는 정태준입니다. 오늘 증권 5월 자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목 자체를 실적 호조 지속이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기대를 한다라고 적어놨는데, 이게 이제 1분기 실적이 잘 나왔고 NH투자증권을 보시면 컨센 추정치 다 상회하는 숫자로 잘 나왔고, 이게 이제 내용을 뜯어보니까 앞으로도 좀 계속 잘 나올 수 있는 환경이 될 것 같다라는 주제로 자료를 작성을 했고요. 1분기 실적이 NH투자증권이 잘 나온 배경을 좀 살펴보면 시장금리가 하락이 되고 그다음에 PF 손실이 반영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무슨 얘기냐면 시장금리가 하락을 하면 일단 직접적으로 채권평가 손실이 회복이 됩니다. NH투자증권이 작년에 채권평가 손실이 크게 발생했었는데 그 이유가 시장금리가 급등을 하면서 여기서 이제 손실을 많이 입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반대로 금리가 이렇게 빠지면 채권평가 이익이 돌아온다라는 점이 이제 앞으로 이 부분에서 호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기준금리를 놓고 봤을 때 시장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보통 기준금리가 이렇게 상승 탄력을 잃게 되면 시장금리가 이걸 미리 반영을 해서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 때문에 앞으로 시장금리는 계속 하락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간접적으로 봤을 때 이게 예탁금 증가에도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장기적으로 브로커리지에도 호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투자자 예탁금과 시장금리를 비교를 해놓고 보시면 아까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시장금리가 크게 상승을 했다가 빠지기 시작했던 시점이 작년 연말이죠. 근데 이 크게 상승을 했었던 연말의 수준을 보시면 예탁금이 쭉 시장금리의 상승과 시장금리 상승이 이렇게 갔었죠. 시장금리가 올라가면서 예탁금도 빠지다가 시장금리가 하락을 하니까 예탁금도 다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시장금리가 올라갈 때는 예금금리도 같이 따라 올라갑니다. 이게 기준금리와도 연관성이 있는데, 이 당시에 크게 시장금리가 상승을 했었을 때는 단순하게 기준금리가 많이 올라서라기보다는 자금 경색이 발생을 해서 유동성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예금금리가 특별히 더 크게 올라갔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 기억해 보시면 예금금리가 5%, 6% 이렇게 상승을 했었던 때인데, 그러다 보니까 증권사에서 돈이 빠져서 은행 쪽으로 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자금 경색이 연초되면서 풀리면서 다시 예금금리가 3%대로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다시 이제 그 은행으로 갔던 돈이 돌아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증시에 돈이 들어오면 그만큼 거래대금도 올라가고 신용공여 잔고도 올라가는 경향을 보입니다. 크게 보시면 지금 거래대금도 이때 튀었던 때도 있고 특별히 안 좋았던 때도 있지만, 크게 보면 이게 예탁금하고 동행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신용공여는 예탁금과 동행하는 모습이 더 크게 잘 보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게 거래대금은 위탁매매 수수료, 그리고 신용공여는 관련된 이자 손익으로 실제로 기여를 하다 보니까 브로커리지 손익에도 장기적으로 호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PF 관련한 우려도 이연이 됐다고 표현을 해놨는데, 원래 이제 작년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선제적으로 충당금을 잡는 회사들의 경우에는 PF 관련된 충당금이 실적을 좀 갉아먹은 게 있었고, 그런데 이번 1분기 때는 그런 게 좀 적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보통은 PF는 손실이 발생했었을 때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건전성 분류를 해서 이렇게 요주의도 있고 고정도 있고 해가지고 적립할 수가 있는데, 보통의 경우에는 그 공매나 경매가 확정이 된 상태에서 손실이 얼마라고 되면 그때 손상차손을 인식하는 게 일반적이고, 이런 건전성 분류를 통해서 선제적으로 대손을 적립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당국을 주도로 해서 만기 연장을 쭉 시켜서 이 만기를 분산을 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당장에 손실이 들어올 건 크지 않고 이게 장기간에 걸쳐서 건 바이 건으로 인식이 될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당장에 작년 하반기 때, 작년 연말에 우려했던 것처럼 당장에 일시적으로 유동성 위기가 생겨서 증권사가 망하고 대규모 손실이 발생을 하고 이런 우려는 상당히 줄어들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게 시간을 많이 부여를 하면 그 사이에 정상화되는 사업장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정상화되는 사업장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도 다른 쪽에서 돈을 벌어서 이 PF 관련된 손실을 메꿀 수 있는 여력이 더 커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작년에 우려했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우호적인 상황을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선수했던 것처럼 급격한 PF의 위기 발생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신규로 딜이 안 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채무보증 잔액을 보시면 거의 지금 전고점을 못 뚫고 계속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런 점을 놓고 봤을 때는 브로커리지와 그런
채권 쪽에서의 회복이 더 두드러지는 회사들이 유리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4월의 실적을 보시면 키움증권은 그 CFD 관련된 이슈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안 좋긴 한데 NH와 삼성이 주가가 4월에 괜찮았습니다. 미래도 괜찮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보는 거는 그 키움이 1분기 때 아웃을 많이 했고 뭐 개별적인 이슈도 있다 보니까 이쪽으로 좀 관심이 분산이 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중에서 저는 NH와 삼성을 차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NH증권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년에 채권 관련된 손실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턴어라운드가 강합니다. 그리고 PF 익스포저가 낮아서 다른 데에 비해서 PF 익스포저가 뭐 키움보다 낮지는 않지만 어쨌건 좀 대형사 중에서 낮은 편이기 때문에 이게 장기적으로 그 발목을 잡는 거는 좀 적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NH투자증권이 작년에 실적이 아주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DPS를 700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배당 성향이 76%가 나왔는데 이게 76%가 유지가 된다고 보는 건 좀 무리가 있지만 그래도 적어도 700원은 배당을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는 거는 좀 합리적이라고 보고 있고 그러면 지금 주가가 10,000원 언더기 때문에 결국에는 7% 이상의 배당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반기로 갈수록 방어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삼성증권은 PF 익스포저가 적진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와 좀 다르게 수익에서 브로커리지 비중이 높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브로커리지가 회복되는 그런 수혜를 좀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원래 전통적으로 삼성증권이 고배당주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NH투자증권과 마찬가지 맥락으로 하반기 때 그런 배당을 통한 주가 방어가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자료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